오늘 11번째 진로활동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감회가 참 새롭죠? 네. 여러분, 첫 번째 등교 수업 진로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로 고민을 포스트잇에 적어 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여러분의 그런 진로 고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진로 고민을 했었나?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때 선생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했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또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모든 일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또 얻는 게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이 적어준 진로 고민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로 고민들을 주제로 해서 멘토링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완벽한 해답을 주거나 해결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유용한 그런 조언들을 해주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진로 고민을 같이 머리를 또 맞대서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해안을 기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고민이 그 친구의 고민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로 멘토링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 제시되는 4가지 진로 고민은요, 여러분들이 적어준 그런 고민들 중에서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적어준 그런 고민들로 이제 뽑아봤고요. 또 이 고민은 우리가 함께 나눠봐도 좋겠다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적은 진로 고민인데 하면 친구들 있겠죠. 네, 그런 학생들은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고민을 한번 같이 다뤄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서 나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친구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고민이 또 친구의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로 고민은요, 저는 꿈이 없어요예요. 여러분이 적어준 진로 고민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적어준 고민이요, 바로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교 활동에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강요한다라는 생각에 압박감이 들기도 하죠. 진로 희망사항을 적어서 내야 할 때 도대체 뭐라고 적어서 내야 하지? 주위의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잘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왜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지? 난 왜 꿈이 없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여러분이 많이 조바심도 나고 또 초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색을 해봤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분명 각자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냥 쉽게 흘려보낸 것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내 진로와 한번 연결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포자기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냥 꿈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또 그런 기회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꿈이 없어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진로 활동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하는 이런 교과 활동들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임했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그 꿈을 가지게 되었어? 어떻게 그 꿈을 갖게 된 거야?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이러한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조금은 태어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중3이고 또 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거예요. 맞아. 난 아직 꿈을 못 정했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정한 거야. 나도 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나는 열심히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모든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야. 하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중학교 때까지는 특별한 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는요, 여러분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오는데요. 사실 이 시기도 내가 부단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기력하게 있는다고 해서 그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서,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 넘겨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축 처져 있거나 또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요. 일단 무엇이든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든 또 운동이든 또는 취미활동이든 미용이든 무엇이든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한번 작은 거라도 활동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진로 고민은요. 부모님이 제가 하고 싶은 꿈을 반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요. 부모님과의 진로 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경우, 일단 한 사례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전에 있었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신다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교내 밴드부에서 보컬 활동을 할 정도로 노래 실력도 출중하고 또 음악, 작곡이라든지 음악 관련된 이런 활동들에 대한 능력도 아주 훌륭해서 주위의 모든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들도 너는 가수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학생이 공부도 곧잘 해. 그러니까 부모님은 욕심을 많이 내셨겠죠. 그래서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한 뒤에 졸업을 하고 또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무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또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또 이러한 부모님의 강한 반대를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제 상담 신청을 하고 찾아왔었는데 이 학생에게 가장 먼저 했던 조언은요. 부모님과 지금의 이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 봤느냐 하는 거였어요. 지금의 이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또 앞으로 내가 이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으로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해 나가겠다 하는 거를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라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실제 이 학생이 이렇게 대화를 부모님과 시도를 하고 나서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부모님과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가수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하고 싶은 건 알겠고 또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일반 대학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원한다면 작곡과에 진학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대답까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진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진로가 정말 내가 일생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꿈인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있다면 부모님께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라는 거죠. 내가 이 꿈을 왜 갖게 되었고 또 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세 번째 진로 고민은요. 개인적인 이유로 어릴 적부터 하던 운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근데 또 이 와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공부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스스로 학습 계획을 관리하고 또 시간을 관리하는 이런 자기관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부법은 또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자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고 상쾌한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집중이 잘 된다 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해서 밤 늦은 시간에 남들 다 자는 새벽에 공부해야 집중이 잘 된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내용을 같이 암기하고 확인해주고 하는 이런 방식이 공부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반면에 나는 방해 요인 없이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된다 라는 학생도 있고요. 또 나는 집에서 공부가 잘 된다, 또는 나는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처럼 뭔가 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공간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 하는 식으로 일단 각자마다 어떤 환경에서 또 공부가 잘 되는지 또 어떤 방법이 나에게 좀 더 효과적인지 하는 그런 방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지, 공부가 잘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공부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짜면은 중간에 지칠 수가 있거든요. 바로바로 이게 내가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이게 바로바로 실천이 잘 안 되면 내가 이 공부 의욕마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짜지 말고 시간 단위로 쪼개서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저녁을 먹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은 영어 공부를 할 건데 그냥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만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2시간 동안 내가 영어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문제를 풀겠다 하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실천을 하고 수행을 했으면 바로 뭐 줄을 그어준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서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학습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주변에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가 있다면 같이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이버상에서 선생님이 학습 관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시고요. 뭐 사이버상에서 학습 관리 해준다고 하면은 학습 계획표를 잘 작성했는지 뭐 여러분에게 뭐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이메일로 보내준다든지, 또 학습 스케줄표 작성법이 어려우면은 그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학습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SOS 하세요. 네, 네 번째 마지막 진로 고민은요. 하고 싶은 직업이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인데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예요. 나의 성격이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나 이런 성향과 맞지 않을 때 또 여러분 진로 갈등이 생기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 직종일 때,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직업은 교사일 때, 교사는 또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쳐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진 이런 성격적인 부분과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충돌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진로 갈등이 생기는데요. 뭐 자신의 이런 성격적인 특징을 극복하고서라도 나의 꿈을 꼭 이뤄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극복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나중에 내가 이 꿈을 어렵게 이뤘을 때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뭔가 이런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내가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 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거 알고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직이라는 건 내가 몸값을 올리거나 또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직업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고 하는 거 요즘 뭐 엔잡러라고 하니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직업을 바꿨을 때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직업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든 준비와 열정을 다해 왔는데 나의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어서 내가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갑자기 뭔가 또 이 꿈만 보고 준비를 해온 사람인데 이런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노력과 열정이 매우 아까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격적인 부분은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MBTI 성격 유형 검사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좀 극복을 하고서라도 내가 이 직업을 꼭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내성적이고 낯가림도 심하고 말수도 적은 학생이었는데 성인이 되고서는 성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대해야 되고 뭐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이게 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얼마든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낯가림이 심한 학생에게 한 가지 팁을 주면요. 자기만의 혼잣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만의 혼잣말이 있거든요.
어떤 뭔가 어색하고 또 낯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내가 당당해야 남도 나를 당당하게 본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요. 이 문장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찾은 문장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느낀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따로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는데, 그 기록해 놓은 문장들 중에 선생님만의 이런 혼잣말로 쓰고 있는 문장이 바로 내가 당당해야 남도 나를 당당하게 본다, 이거든요. 이 문장은 사실 사람들은 내가 속으로 어색해하고 있는지, 또 안절부절 못하는지, 또 낯가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행동으로 막 드러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나는 뭐 이 상황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난 당당해 라고 이렇게 어깨를 펴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냥 내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많이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색하고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진 이미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노력인 거죠. 선생님만의 노력인 거고,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학생의 경우에도 자기만의 그런 혼잣말, 속으로 되뇌일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혼잣말을 하나 만들어서 항상 어색한 상황, 그리고 낯가려지는 상황에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는 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이 적어준 진로 고민들 중에서 4가지 진로 고민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이런 진로 고민을 선생님만 혼자 이렇게 듣고 멘토링 해주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나눠보는데 의미를 두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진로 활동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중3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성인이 돼서 또 여러분의 진로 목표까지 나아가는데 수많은 진로 고민 그리고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않고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나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어떤 방해나 걸림돌이 없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라든지 진로 목표에 보다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는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혼자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잘 해 나가보자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진로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진로 활동지는 잘 완성하고 마무리 잘 해서 다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따로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